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떤 태도라는 어떤 개념이 의사결정이라든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태도가 무엇이에요? 태도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태도의 구성 요소까지 한 시간 하고, 다음 시간에 어떤 태도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마케팅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태도라고 하는데, 태도라는 게 뭔지, 태도라는 의미, 개념, 그 다음에 태도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도라고 할 때 우리가 태도가 잘못됐다, 좋은 태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태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어떤 학술적인 개념으로, 또 심리적인 개념으로 태도의 정의가 뭔가 좀 살펴보면, 개인이 어떤 소비자라든지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찬성, 반대의 감정으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행동 경향이다. 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사물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의미하고도 연관성이 있겠죠. 어떤 입장인가,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태도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태도라고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좋은, 우호적, 비우호적,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행동하는 경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범주, 어떤 상품에 대해서, 커피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다. 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 또 상품에 대해서 나는 명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달라져. 내가 명품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될 수 있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금검 전략의 시대가 있었어요. 금검 전략의 시대는 어떤 태도가 냐면, 전략하고 안 쓰는 것이 되게 우호적인 그런 집단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요즘은 쾌락주의가 있어요. 쾌락주의,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도는 상당히 조금씩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정의를 보면은, 또 다른 정의를 보면, 우리가 뭐 태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좀 이해하는 개관이니까, 여기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동기부여적, 방향적, 감정적, 지각적, 인지적 과정의 지속적인 조직 태도가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의 세 개의 구성된다고 간주됐다. 근데 이제 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요약하면 태도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으로 또는 비우호적으로 찬성 반대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평가하거나 행동하는 경향이다. 그게 어떤 태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태도의 정의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대한 특정, 어떤 소비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람이나 행위나 브랜드나 제품, 구체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 나는 그 사람은 별로야.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비호의적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거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 아니면 너무 호의적이야. 근데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편이라는 거야.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좀 지속적으로 되는 거다. 그리고 학습되는 것이다. 어떤 과거 경험에 의해서 학습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다.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야. 태도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습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선유 경향, 행동을 예측하는 사용을 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아마 저런 태도를 봤을 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입장을 취할 것인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태도는 어떤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학습된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도의 정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이다. 일관성 있게 지속되도록 학습된 선천적인 게 아니라 선유 경향이다. 행동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태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태도의 특성이다. 특성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가져 어떤 대상이 있어요. 어떤 태도는 내가 학교에 대한 태도, 나는 상품에 대한 태도, 편의점에 대한 태도, 백화점에 대한 태도, 할인점에 대한 태도,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태도, 이런 대상을 가진다. 그 다음에 방향성이 있다. 정도, 강도를 가진다. 그 다음에 구조를 가진다. 구심적인 태도냐, 중심적인 태도,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야, 학습된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태도는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의 중요성, 경험에 의해서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인 경험, 가족과의 경험, 친구와의 경험, 공유된 경험, 이런 거에 의해서 태도가 달라진다.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 방향, 정도, 구조를 가진다. 학습된다.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학습은 태도 형성과 변화에 선행되며 마케터가 소비자의 태도를 개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학습 원리를 이용 가능하다. 학습되니까 마케터가 소비자를 학습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상품을 우호적으로, 자기의 브랜드를 우호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기네 상품을, 자기네 브랜드를 우호적인 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태도의 과정은 학습되는 거니까 태도를 미치는 게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경향인데 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개인만이 어떤 독특한 성장 배경이라든지 부모 집단, 가정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태도 형성은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마케팅의 소비자의 광고라든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마케팅, 홍보, PR 이런 거에서 상품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개인, 친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영향과 정보의 자극에 의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념이 형성되고 어떤 속성에 대해서 대상 속성에 대해서 어떤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호의, 비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과정을 보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자아, 퍼스널리티 이미지라든지 욕구 구조, 여타의 신념 태도,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 비호의적, 선유, 경향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발전되어지고 태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도의 외부적인 영향력으로는 개인적인 경험이 가장 크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어떠한 경험, 특히 내가 어렸을 때 작은 스몰 석세스, 스몰 작은 성공 경험, 작지만 성공한 경험 이런 것들이 내가 크게 작용하는 거지. 나는 작지만 내가 성공한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 아니면 뭐 나쁜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이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케팅 활동 여러 가지 소비자들에게 그 자발적 노출이든지 비자발적 노출이든지 우리는 노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소비자들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광고를 넣는다든지 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애를 교육을 위해서 이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대치동에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야. 대치동에 학원도 많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대치동으로 이사와서 살려고 대치동에 학원 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판 맹모 삼천지교가 되겠네. 그래서 마케팅 활동이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러 가지 원천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근거로 해서 태도가 형성된다는 거지. 마케터가 주도하는 원천은 소비자의 외부적 정보 탐색의 가장 대표적인 원천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대상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서 노출되는 자극에 의해서 소비자가 태도를 결정하니까 이 자극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 그래야 소비자가 그 자극을 받아서 학습을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집단하고 연결됐다. 나의 경험에나 가정이 영향을 미친다. 가정. 가풍에 교육자 집안은 계속 교육자를 배출하고 집안의 의사는 의사. 그 다음에 요즘 뭐 아이돌, 그러니까 연예인 이 사람은 연예인 부모 밑에서는 일찍부터 연예인들의 활동을 봐서 그런 부분이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중고 집단은 취미 집단, 취미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동아리, 어떤 동아리에 들어있느냐. 그 동아리가 나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나의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와 하위 문화, 어떤 문화냐, K-팝, K-푸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나요. 그 다음에 현재 속하 있거나 열망하는 사회 계층이 뭐냐. 군인 자녀는 또 군인이 되기를 내가 어디에 속하여야겠느냐. 현재 속하였거나 속하기를 열망하는 사회 계층에 따라서 태도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다른 개인들, 의견 선도자. 그래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사회 지도층, 정치인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그 나쁜 습관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야.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안 듣는다. 그거는 상당히 나쁜 습관이다. 의견선사, 그다음에 판매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 모델, 이게 이제 어떤 그 하이모, 이덕화가 하이모 꾸준히 어떤 이덕화라는 모델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태도는 이제 어떠한 기능을 해요. 태도라는 건 이런 건데 태도가 어떤 역할을 하냐. 태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태도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어떤 대상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긍정적인 것은 보상적인 대상, 보상적이지 않은 대상, 위험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태도, 그런 부분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태도는 소비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소비자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거나 가치를 표현해 준다고 지각되는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형성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지각되는 부정적인 태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를 호불호를 호불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를 충족하거나든지 위험 회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태도의 기능이라는 거죠. 어떤 곳에 안 가려고 그래. 응? 어떤 태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요즘 외부 나갈 때 뭐 안경을 쓴다든지 이러려고 선글라스를 쓴다라도 왜냐면 자외선 노출을 차단하려고. 그런 것들이 태도가 형성될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못 느꼈었는데 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자외선에 피해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선크림 바르는 것도 있지만 선글라스를 쓰면 원천적으로 좀 차단이 되겠구나. 그래서 선글라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의 기능은 그래서 좀 나누면 실리적인 기능도 있고 자기를 방어도 하고 가치 표현도 하고 지식 조직의 기능도 한다. 어떤 태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이거나 그런 걸로써 태도의 기능으로서 실리적인 기능은 어떤 그러니까 보면은 케토톱이라고 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게 뭐야? 관절염 캐내십시오. 그런 광고 보시죠. 그게는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캐내십시오. 관절염 캐내십시오라는 주제로 실리적인 근거로서 그 관절염의 고통에서 고질적으로 좀 해방하라. 이런 부분으로서 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적인 기능은 소비자가 태도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으로 즐겁거나 보상적 대상에 대해서 우호적, 으로 반응하도록 작용함으로써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다. 실리적인 기능이다. 자아 방어적인 기능은 태도는 자아를 반응하기도 한다. 태도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아의 위협을 제거해주는 대상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자아적 반응 기능을 수호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회적 수용이라든지 자신감과 성적 욕망성과 관련하여 자아 방어에 도움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구강청정제 마당의 광고 같은 거는 상품 후 비사용이 가져오는 사회적 제재, 위협을 지적하고 상품을 사용을 통해서 사회적 수용이 증대됨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표현적인 기능, 가치 표현적인
기능은 태도의 가치 표현적인 기능은 뭐 친맥하라 하이트 뭐 이런 광고 같은 데서 우리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반응하도록 작용함으로써 가치 표현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 우리가 광고 같은 거에서 친구와 친맥하라 뭐 이런 거라든지 남성다운 자아 표현을 해주는 현빈의 어떤 로가디스 뭐 광고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 조직의 기능도 있다는 거죠. 지식 조직의 기능. 이건 뭐냐면 그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소비자가 갖고 있는 태도를 여러 가지 침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식으로 작용하여 불확실성과 혼동을 줄여주는데 뭐 이게 대표적인 예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뭐 이런 주제로 어떤 단순히 장식성과 멋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새로운 대상인 에이스 침대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선호나 비선호까지 표현된 태도를 지식으로서 저장하는 기능. 소비자가 매일 당면하는 대량의 정보를 조직하고 정보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 태도는 여러 가지 실리적 기능도 있고 자아 반응 어떤 태도가 형성되는 것은 자아 반응적인 기능도 있고 가치 표현도 하고 지식 조직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태도의 정의와 기능이 있었다면 이제 태도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태도의 구성 요소는 태도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전반적인 우호나 비우적인 태도야. 근데 그 구성이 인지적인 태도가 있고 감정적인 태도가 있고 행동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성 요소로 봤을 때 인지적인 거라는 뭐냐면 구체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관한 신념과 지식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뭐 어떤 상품이라든지 상표, 점포,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념을 갖고 있는데 태도의 인지적 구성 요소에는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신념과 지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적이라는 구성 요소는 또 있을 수 있는죠. 감정적인 구성 요소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정이나 느낌, 감정적인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적이라는 거는 대상 태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행동 성향을 이나 구매 의도를 측정하는데 역할을 하는 태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태도는 인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행동적인 거 이런 것들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구성 요소라는 뭐냐? 소비자라든지 사람이 상표나 점포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념과 지식을 말한다. 그래서 정보적 신념이나 평가적 신념, 결정적 신념, 그 다음에 감정적 구성 요소로서는 상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평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행동적 구성 요소는 태도 대상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행동 성향으로서 대체로 구매 의도로 측정될 수 있는 성격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행동적 구성 요소 이렇게 하는데, 뭐 어찌됐든 그 인지적 구성 요소를 보면 상품 속성에 대해서도 정보적 신념이 됐다면 뭐냐면 정보적 신념이라고 하면 그게 뭐 칼로리 함량이 어떻다든지 비타민 함량이 어떻다든지 탄산 함량이 어떻다 탄산 성분, 당도, 색소, 가격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적인 신념을 말하는 거고 평가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평가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품이 식사와 잘 어울리는 건지 피로회복에는 효과가 있는 건지 상쾌한 기분을 주게 하는 건지 목마름을 해소하는 건지 가족 전체에게 도움을 되는 건지 양을 공급하는 건지 활력을 주는 건지 뭐 이러한 것과 관련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태도 구성 요소들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태도는 구성 요소가 인지적 구성 요소, 감정적 구성 요소, 행동적 구성 요소가 있다면 인지적 구성 요소는 우호적인 신념과 지식이고 감정적 구성 요소는 우호적인 느낌이고 행동적 구성 요소는 구매와 추천인데 이것들 사이에 한 가지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상호 연동돼서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개념으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일관성이 존재한다. 균형 이론, 일관성 이론 등 소비자는 자신의 태도 구성 요소들이 균형 상태에 있지 않을 때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며 이때 태도를 재구성함으로써 다시 균형 상태를 회복하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 상품을 샀을 때 상품을 구매했어. 자기가 이상적인 걸로. 근데 구매하니까 불만이 있어. 그러면은 내 상품을 우호적으로 하려고 인지 부조화를 한다는 거죠. 내가 잘 샀어. 뭐 이런 방법. 긍정적인 태도를 부여해서. 그래서 마케팅적인 시사점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 태도 구성 요소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품에 대한 신념이나 지식을 변화시킬 새로운 정보나 자극을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태도가 개념이 뭐고 태도의 기능이 뭔지 어떤 태도라고 하는 거는 정리하면 태도라는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 비호의적, 일관성 있게 학습된 경향을 말하는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